요즘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 훈훈한 경제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손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개인 투자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인 일명 주린이들의 유입이 두드러지는데요. 여기서 주린이는 이제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주식 초보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 주식 초보자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무작정 투자에 나서기보다 이 주식시장과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뒤에 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에 입문하는 이들을 위한 현명한 주식 투자 길잡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최근 초보자들이 이렇게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볼게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 키워드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하락세가 거세지자 이를 투자의 기회로 삼고 주식에 막 입문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학개미 운동, 정확히 의미가 뭔가요, 이게? 네, 참 재미있는 표현일 텐데요. 이 동학개미 운동이란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주식시장에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올해 급등락을 반복하는 증시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국내 주식을 이끌어왔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를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받아내자 이를 두고 이제 반제국 반봉건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외세에 저항했던 이제 동학농민 운동을 빗대서 표현한 말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28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외국인들이 쏟아낸 20조 원 가까운 물량을 모두 이렇게 이제 받아냈는데요. 네. 이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이 S전자임을 고려해서 이 동학 3전 운동이다라는 이 아류작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제는 과거보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식에 뛰어드는 초보자들의 그런 묻지마식 투자일 텐데요. 자, 주식 투자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언급했던 그 주린이들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의 개념부터 좀 잡아주시죠. 네, 주식이란 사전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주식회사가 무엇인지도 아셔야겠죠. 이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생을 통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는 회사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A씨가 장난감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자본금을 1억 원에 한 주당 이 금액을 1만 원으로 신고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발행된 주식 1만 주를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나눠서 갖고 이 해당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건데요. 네. 이 1만 원을 투자해서 한 주를 갖게 되더라도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주는 이제 자신이 가진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는데요. 또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권리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고 의사결정에서도 비율만큼 발언권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미들의 주식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주식의 개념 잘 알아봤으니까 이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계좌 개설하는 방법부터 좀 차근차근 알려주시죠. 네,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 계좌가 필요합니다. 네. 이 주식 거래는 일반 통장이 아닌 주식 전용 계좌로 진행을 하는데요. 주식 계좌는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중에는 좀 여러 증권회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증권회사에 가서 이 계좌 개설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주식 거래 수수료나 신용도 거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요. 또 합리적인 증권회사와 거래를 하셔야겠는데요. 따져보고 가장 합리적인 증권회사를 골랐다면 이 증권회사를 방문을 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주식 계좌 개설 시에는 이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겠고요. 또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인 고객과 법인 고객에 따라서 제출 서류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제출해야 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이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주식 계좌 개설 시에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기 위한 HTS 약정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 가족 대리인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려면 이 인감 증명서와 함께 인감이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를 만드는 개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업점에 가시기 전에 먼저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 밖에도 해외 증권 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때는 이 영업점 직원에게 해외 투자 계좌의 개설을 요청하면 이 투자가 또 가능합니다. 한편 이 증권회사 가운데 이제 일부는 신청할 경우에 직원이 방문을 해서 주식 계좌 개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랑 그 제휴된 은행에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요? 네, 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요. 이 당사자 대신에 이 대리인이 개설하고자 한다면 이 필요한 서류를 제휴은행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를 했다면 서류를 가지고 근처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이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계좌 개설은 이제 신청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이 은행 제휴 카드나 통장을 받으면 됩니다. 이후에 거래에 필요한 예수금을 개설된 계좌로 이체하면 주식 거래가 가능한데요. 한편 이 제휴은행 계좌 개설은 이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국민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에서 이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증권사나 뭐 제휴은행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주식 계좌를 이제 오픈하는 그런 비대면 계좌 개설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비대면 계좌 개설은 이제 실명 확인이 되면 새롭게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사람은요,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 중인 개인 고객 중에서 이 자기 이름으로 명의로 이제 개설한 이제 휴대폰을 보유한 고객이 있겠고요. 또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본인뿐입니다. 이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절차는 이제 앱을 설치한 다음 이제 휴대폰 인증 과정을 거치고 실명 확인과 증표 촬영, 이제 계좌 개설 신청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후에 기존 은행 계좌에서 소액 금액을 이체를 하면 이 비대면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특히 주의사항은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한 실명 확인을 위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본인 인증과 이 신분증 촬영과 그리고 제출을 하셔야겠고요. 또 인터넷 뱅킹으로 소액 이체를 거쳐야만 이 주식 계좌 개설이 마무리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대면 계좌는 이제 하루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 19세 미만과 외국인은 계좌를 만들지 못하다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계좌를 개설을 했다면 이제 주식 사는 법 익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HTS, 뭐 MTS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HTS란 컴퓨터를 이용한 주식 거래 프로그램인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고요. 또 MTS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식 거래 어플인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네, 네. 최근에는 이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즉 MTS가 좀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좀 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각 증권사들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MTS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과 장소에서 구애를 받지 않고요. 또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작동 방식이 HTS보다 단순하고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초보 투자자들이 이용을 하시기에 훨씬 더 좀 적합한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화해가지고 막 주식을 매수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사용하는 증권사의 HTS, MTS로 좀 주식을 빠르고 쉽게 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요, 이 증권사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 HTS나 MTS보다 좀 수수료가 많이 들고요. 네. 매수 매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매수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많이 들고 또 HTS, MTS는 이 수수료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차트 보는 법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쉽게, 좀 간단하게 보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먼저 차트를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이제 주식 초보자, 주린이들에게 이제 차트가 선과 막대기로 된 그림처럼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이제 차트 분석은 필수입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나 뉴스, 전문가들의 리포트를 참고를 해서 이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이 기본적인 분석이라면 이 차트를 분석을 해서 이제 거래 흐름과 주가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트는 이제 한 종목의 주가 흐름을 이미지를 통해서 한눈에 파악하는 데 용이하게 쓰입니다. 이 양초 모양을 닮았죠. 그래서 양초 이 모양을 닮아서 캔들 차트라고도 불리는 이 네. 주식 차트 보는 법은 이 색깔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 빨간색은 양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음봉이라고 합니다. 이 양봉은 주가가 시가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네. 음봉은 주가가 시가보다 더 떨어진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 주식 시세표 보는 법은 이제 시가와 종가, 그리고 고가와 저가 총 4가지 요소가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가랑 이제 당일 이제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고요. 종가는 주식 시장이 마감되는 시간을 네. 의미합니다. 또 고가는 이 당일 주식 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 가장 최고가에 이제 매매된 가격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저가랑 가장 최저가에 매매된 가격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차트 보는 방법 익혔다면 이제부터가 실전이죠. 자, 주식시장 분석하고 투자를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기업의 투자에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 기업 실적을 파악을 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을 살 때에는 가격만이 아닌 회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 비전이 얼마나 밝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구체적으로 기업의 어떤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할까요? 네, 초보자가 주식 투자 종목을 이제 정해서 이제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판단력을 키우려면요. 먼저 재무제표, 그리고 기업 공시, 사업 보고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이 3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기업 공시, 또 사업 보고서. 자, 이런 것들 통해서 기업의 어떤 점을 알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 재무제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현금 흐름, 영업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 기업의 숫자, 즉 회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의 회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무제표입니다. 이 기업의 상태를 알기 위한 건강진단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기업이 보유한 재산 그리고 부담하고 있는 채무 현황을 알 수 있으니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좀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이제 기업 공시인데요. 이 주식 투자 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기업이 직접 공개하는 이 공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공시는 기업의 법률 및 사실관계를 이 투자자와 주주 등에게 알리는 제도인데요. 이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투자를 결정하실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업 보고서, 이걸 통해서는 기업의 어떤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 사업 보고서는 주주들에게 사업 성과를 공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년치 실적과 경영 현황 등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자료인데요. 이 사업 보고서를 제대로 분석을 하시면 이 해당 기업에 관련된 핵심 정보를 일반 투자자들보다도 쉽고 또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을 잘 숙지를 했더라도 막상 이제 투자에 나서려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자, 예행 연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식 투자의 어떤 감을 좀 얻을 수 있는, 초보자들이 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없을까요? 네, 바로 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면 모의 투자를 이용해 미리 체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모의 투자는 가상화폐로 투자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인데요. 일종의 가상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매수, 매도 등의 주문도 실전 투자와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 모의 투자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계좌나 공인 인증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관심 있던 기업에 연습 삼아서 소액을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소액 투자에서 수익을 잘 내지 못하면
큰 금액으로도 투자의 승률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만의 주식 선정 기준이 부족하다면 이 소액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 실력을 좀 키워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 모의 투자 또 소액 투자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 모의 투자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대다수 증권사들은 이제 일정 기간마다 모의 투자 대회를 엽니다. 이 사이버 머니를 이용한다는 점 외에는 이제 실제 투자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 매매 기업을 실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등을 실전 상황에 맞춰서 세팅할 경우에는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 미국 주식 모의 투자에 참여한 경우 이 모의 투자 대회 거래 시간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실제 미국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이 선물 거래처럼 복잡한 거래 방식을 가진 금융 상품이라도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좀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 같은 게 있잖아요.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자들 유의해야 할 사항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7일이죠. 개인 투자자,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시장은 이제 변동성이 매우 높아서 유의해야 한다며 좀 신중한 투자를 당부를 했습니다. 이 투자 유의점으로는 이제 높은 기대 수익률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 그리고 투자 기간과 자금 용도를 고려한 후에 여유 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소위 몰빵 투자나 묻지마식 투자는 이 위험한 만큼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단순히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주식 투자의 전설이라고 하죠. 워런 버핏은 투자의 제일 원칙은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제2원칙은 이 1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박이라는 어떤 강박적인 꿈에서 벗어나서 좀 적은 돈, 여윳돈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문중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